김건희 특검한테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고요. 우 내란 특검은 우 마이너스 정도. 해외형 특검도 양을 주긴 좀 미안하니까. 평가는 쉽고 실제로 네가 해봐 그러면 그만큼 하기는 어려운 게 수사인 건 맞는데 네. 김건희 특검은 워낙 수사 대상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우미양 이거를 영장을 기각을 하면은 그때는 지기현 재판부가 빨리 선고하지 않으면은 1월 18일 날 석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지난번 구속 취소 못지않은 충격이 그렇죠. 올 것 같은데. 이걸 개입 안 했을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그걸 이제 기소를 안 하면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10년 뭐 이 정도 구형해가지고 이게 전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제가 못 받아들일 조만간 것 나오니까 같은데. 오늘 네, 이번 시간에는 반가운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그 계엄 상황에서 저희 방송 그래도 한 여러 차례 함께 해주신 분 그리고 저희 고정적으로 나오시다가 요즘은 이제 시간이 좀 잘 안 맞으셨는지 잘 못 나오고 계신 우리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김영남 전 의원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고요. 뭐 그럭저럭 뭐 예. 맨날 똑같아요. 원래 맨날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어딘가에 또 이렇게 연락도 오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네, 알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법무부 류혁 전 감찰관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류혁 전 감찰관님은 오늘 사표 내신 건가요? 내일 내신 건가? 내일 새벽이죠. 12월 4일. 예. 12월 4일에 이제 사표 던지고 나오신 분이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달 안 돼서 한번 모셨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한번 왔던 것 그때 같아요. 예. 모셨었는데 지금 한 1년 지나서 매우 감개무량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소회가? 뭐 한편으로는 뭐 벌써 1년이 지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쉽지만은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잘 버텨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많습니다. 네. 잘 버텼구나, 잘 놀았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고. 여전히 지금 무직 상태신 거예요? 무직이라기보다 그냥 계속 그 뭐 취업 지망생이라기보다는 뭐 지금 뭐 그 다음 달인가요? 그 재개업 신고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이제 다시 하신다. 집에서 이제 너무 눈치를 많이 줘가지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를 소녀 가정을 만들 거냐 뭐 이래가지고 너무 좀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죠? 청년들은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쉬었음 청년 뭐 이런 단어가 있던데 맞아요. 놀았음 중년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근데 사실 이 정도 나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도 뭐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쯤 되니까 약간 좀 적응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아니 우리 뭐 정부나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네.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안정도 됐고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뭐 더 이상 뭐 조금 더 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좀 그런 것만 아쉬움은 있지만 예. 꽤 잘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진행되는 요즘에 뭐 내란 특검이다, 뭐 최혜병 특검이다 등등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잘 가고 있습니까? 특검 수사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고요. 많아요. 예. 네. 법원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그 판사를 그냥 시험만 쳐서 뽑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 보고 판사 뽑으니까 저 15년 뭐 다 이상씩 한 사람들일 텐데 저렇게밖에 못 하는구나. 뭐가 제일 부족한 거예요? 뭐 역사의식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역사의식보다도 기본적으로 재판의 본인이 진행하는 재판이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감이 전혀 없다. 감이 없어. 그래서 역시 지기현 판사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이죠. 그래서 시험 성적 보고 판사 시험 성적만 보고 뽑을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신 아니면 얘기를 들어도 그냥 이거 나 신경 안 쓴다 근데 이건가? 그래도 지금 중앙지법의 부장이잖아요. 네. 나름대로는
본인이 지금 판사 생활을 한 지도 꽤 오래됐을 거고 네.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2번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그리고 판사 사회는 잘 남의 재판 특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거기다가 누가 얘기를 해도 아마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되게 이상한데 본인은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할 수도 있다. 예. 하여튼 재판 우리 저 류혁 감찰관님이 보실 때도 지금 뭐 최근에 하여튼 추경호 의원 저 구속 영장 기각이 됐는데 이제 기각된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저는 제가 왜 두 분을 왜 모시자고 했냐면 예. 오랜 저의 이제 궁금증이 있어요. 좀 쪼개서 오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총평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제일 이상했던 건 사실 박성재인데 그건 좀 제끼고 오늘 큰 뉴스가 터졌으니까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뭐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혐의와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장 자체를 잘못 친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약간 무리한 영장 청구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요한 통화가 3통화 정도 있었잖아요. 네.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한덕수 당시 총리 그리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할 것 같은데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진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그나마 세 사람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로 다들 생각을 했잖아요. 수사 협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꼈냐면 한 이틀 됐나요? 이틀 전에 추경호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에 한참 뭐 며칠 이후에 엘리베이터에서 비상계엄이 잘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특검 발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약간 저랑 생각 비슷하셨네. 그래서 야 이거 한덕수의 수사 협조가 없었구나. 뭐가 많이 쫄리는구나. 그렇지.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수사 협조를 했다면 그걸 흘렸겠지. 그런 허탈한 엘리베이터에서 입증도 안 되는 거를 흘리지 않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증거 없으니까 여론전으로라도 네.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근데 판단을. 여론전을 펼치기에도 너무 근거가 약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손에 쥔 게 없구나.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였던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총무가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이 내란을 어떻게든 종식시키는 걸 방해했던 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방해했다는 그런 사실은, 의심은 충분히 받고도 남죠. 그렇죠. 네. 보면은 통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놓고 보면 그 이후에 행적이라든가 또는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은 그 분들의 그 진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그게 네. 있긴 한데 이게 결국 정황 아니겠습니까? 네. 정황이니까 결국 확실한 누군가가 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은 뭐 확실하게 누군가 만세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만세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박지영 특검보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도 내란에 가담한 거로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치 법률적으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손에 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뭐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황상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을 못하게 방해한 결과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입증해서 정말 구속시킬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했다면 그 내용이 확인되든지 아니면 적어도 당시 원내대표실의 직원들을 상대로 어떤 지시나 얘기를 했는지 추경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당사로 의총장을 바꿔라고 하면서 그 의원들한테 통지 보내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면 그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힘 소속 의원 중에 본회의장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구야?
나도 할 테니까 뭐 너도 전화해서 좀 나오라고 해. 좀 빼. 빼내.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누군가의 다른 원내대표실 직원들의 진술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죠. 표결 못 들어가게 단속 잘하고 뭐 이런 네. 멘트 같은 게. 정진석 실장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씨가 하다못해 만세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켰다고. 만세를 불렀다면 그러면 그렇지. 확실한 증거죠. 내가 그거는. 시켰는데 그 제대로 추경호가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아니, 그런 게 있다라면야 그런 뭐 진술이라도 증거죠. 한다면 확실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럼 이 영장은 법원에서 약간 무리하게 기각을 시킨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 영장 보듯이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내란 사건이라는 거는 국민 이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사건인데다가 네. 사실 내란 사건이라는 관련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 수사라는 방식 그리고 강제 수사라는 방식에 좀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수사가 여태까지 이렇게 지연된 것이 뭐 내란 세력이 방해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영장 압수수색 영장이라던가 혹은 신병이 필요로 하는 신병 확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대목에서 다 영장을 기각해 버렸거든요.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통상적인 사건에서처럼 이렇게 확실한 그 무슨 증거라든가 이런 관계를 요구해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내란 사건 이 특성상 사실 아까 김 의원님하고도 말씀했지만은 누구든 간에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 씨가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해서 윤석열 씨가 스스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지시를 받았다 한들 자기가 인정하겠습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시가 오고 갔다라는 아주 확실한 증언, 개연성을 가지고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여러 공범 간의 상호 진술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신병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법원이 전혀 내란 사건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맞아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 아니 저 정도로 혐의가 뚜렷해 보이는데 왜 네.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지? 뭐 그거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게 범죄 혐의의 소명 단계에서 일단 걸린 것이 아닌가. 적어도 소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네. 그 부분에서 걸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전망을 해보면 지금 특검에서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구속 기소할 거로 보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유죄를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물론 그거야 재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그러니까 워낙 사안의 성격 자체가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재판 결과도 그렇게 낙관적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수사예요. 분명히 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는.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죄까지 만약에 인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국민의힘 지도부 내지는 이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적어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같이 모여 있던 국힘 소속의 의원들 그 사람들 대부분 한 명 빼고는 표결에 참여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 본관 안에 이제 원내대표실이 있으니까 1층에 거기 있다가 그냥 국회 밖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표결 참여 안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들어갈 수 있었겠죠. 만약에 추경호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있었다면. 네네네네. 참고인으로 일부 조사를 했죠. 네, 예. 하긴 했습니다. 저의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질문, 제 오랜 질문인 박성재,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의심이 너무 많이 될 지경이에요 지금. 내란 특검에 친구가 있나 싶은 심정인데 박성재 전 장관은 누가 봐도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하고도 남을 사람 아니에요. 앞서 이상민, 뭐 김용현 다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직 기소도 안 됐어요. 구속은 2번이나 이제 기각이 되고. 뭐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참 되게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운이 듭니다. 좋아요?
탄핵 사건 기각되고 나니까 탄핵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증거들이 우수수수 쏟아지고 그리고 첫 번째 영장 기각되고 나니까 재청구할 만한 사건 뭐 이렇게 이 증거들이 쭉 쏟아지고 두 번째 영장은 사실은 그 의원님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판사가 이상한 거죠. 좀 이거? 이거는 네. 기존의 그 기각한 그 결정을 너무 존중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기각되고 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우수수 쏟아지고 김건희 통화 뭐 이런 거. 예,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엔 기소해서 유죄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왜 아직도 기소를 안 하는지가 더 궁금해요. 왜냐면 이쯤 되면 사실은 뒷사람들도 다 기소가 들어갔는데 왜 박성재는 기소가 안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김건희와 이제 뭐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잖아요. 추가 범죄 혐의가 또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내란 선포의 요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로 인한 것이라는 지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내란 특검에서 일부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이 이제 약간 저도 좀 의심스러운 거는 뭐 증거가 운이 좋아서 뒤에 후두두 나오는 게 아니라 딱 그 영장 청구할 때까지는 뭘 안 하고 있다가 그 뒤로 마치 그냥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게 흘리는 건 아닌가? 그거 너무 오버예요? 아니요, 그게 타이밍상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갖고 있었을 것 같은 네. 난 생각이 그게 들어서. 확보가 안 돼 있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견했다고 이제 또 막 언론에 내보내고 네. 이거는 매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 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누가 봐도 진짜 이 내란 상황 뭐 비상계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잖아요. 이상민 장관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밝혀지는 걸 보면 네. 가담 정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그 기여한 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근데 아무튼 기소는 내란 중요인무 종사 플러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는 될 걸로 보시는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추가 범죄 드러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요. 그걸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하는 건 약간 부자연스러워 그쵸, 보이는데 이상하죠.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이라면은 기소하는 오히려 게 것 같은데. 자연스럽지 이걸 직권남용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거는 영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네 본질을 딱 짚는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네. 청탁금지법은 너무 약하죠. 그거는 이제 가방 사실. 받았을 네. 때 청탁금지법을 하는 거지 누가 이런 부정 청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청탁금지법을 넣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청탁금지법을 의유로 하겠다는 게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 수사를 무마해주는 그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걸 청탁금지법으로 의유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김건희 씨와 같은 그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런 통화를 했고 사실은 나중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수사팀을 해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 주요 실무자들을 다른 데로 좌천시켜버렸고 네.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청탁금지법으로 의유로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의유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신박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자, 하여튼 뭐 내란 특검 그렇고 특검이 이제 크게 세 개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 여기는 뭐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김건희 특검은 뭐 결론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특검 내부적인 분위기가 그동안 가장 안 좋았던 곳은 김건희 특검 쪽일 거예요. 특검 내부 분위기가 네, 네. 왜 뭐 회식을 안 시켜줘서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중간에 아니, 진짜 매끈지 마십시오 지금. 중간에 뭐 복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네. 그만둔 맞아요. 사람도 꽤 많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검사들이 도망갔잖아요. 수사팀이 어수선했어요. 김건희 특검은. 파견 네. 복귀도 시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수선했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못했고 또 할 게 또 너무 많기도 많았고. 근데 많기도 실제로 많고. 이제 김건희 특검이 네. 지금까지 건진법사 통일교 유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등을 아무튼 통틀어서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별로 그 중요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안 됐어요. 우리가 16개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거의 못 갔고 그렇죠. 양평고속도로도 네. 거의 못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오빠도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이거 저는 이제 누구를 의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검의 문제인지 법원의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를
아무튼 도대체 김건희 특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여기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달 28일까지죠. 네. 근데 저는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사건 그동안 특검을 많이 해 왔는데 이제는 그 상시적인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기존 개인적으로는. 검찰 앞으로는 국수본 이렇게. 아니 이제 뭐 검찰은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수사본부하고 또 공수처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 중수청은 아직 없는 조직이니까 거기다 사건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국수본하고 공수처를 활용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 김건희 씨는 뭐 이런저런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들어도 약간 그런가 싶은 게 어떤 직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제가.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그 처벌을 하기가 너무 애매하다는데 맞아요? 수사를 하신다면 뭘로 이분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신분이 없다 하더라도 네.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하면 그 33조 그렇죠. 그 가공 이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범으로 윤석열의 어떤 공범, 식으로든 해야 박성재 되는데 공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해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꼭 누군가 뭐 공범이라던가 혹은 뭐 이렇게 가공 관계라던가 이런 법리적으로 좀 까다로운 면이 있긴 하죠. 네. 근데 본인이 한 행위를 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한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윤석열 내란에 김건희를 공범으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네.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어떤 공적 지위를 그동안 인정 안 해왔기 때문에 수사가 훨씬 힘든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윤석열 피고인과의 공모가 인정돼야 뭐 뇌물이 됐던 네. 직권남용이 됐던 다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단독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상당 부분은 저지를 수 없는 범죄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거죠. 어느 공직자보다도 세지. 그렇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인정 안 해왔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려운 거죠. 새벽에 법무부 장관한테 채팅 보내신 적 있으세요? 뭐 법무부 그렇다면 진작 뭐 좌천을 당하거나 잘렸거나 어디 했겠죠. 올라가거나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수사지휘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는 뭘로 그러면 엮을 수 있어요? 직권남용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직권남용은 안 돼요. 안 돼요? 직권남용은 뭐 아무것도 아닌 직권이 사람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직권남용은 안 되고 그렇기 아니면 때문에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걸고 거기에 공범으로 가는 것도 안 돼요? 그렇게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공모관계를 인정시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모관계도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돼요? 아 그럼요. 부부도? 그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뭘로 들어가요, 김건희는? 뭐 아니 지금 그러니까 기소를 예를 한다고 들어서 가능성은 그런 거죠. 이제 김건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뭐 수사팀 어쩌게 해라. 뭐 왜 이거 수사 안 하냐. 하냐. 내 수사 왜 빨리 종결 안 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만 갖고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메시지를 받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뜬금없이 인사를 해서 수사팀을 해체해버려. 네. 그걸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면서 박성재 장관의 직권남용죄에 공범으로 의율할 수는 있겠지. 공모하여 직권남용을 해서 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든지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식으로 공범으로 의율할 수는 있겠죠. 박성재의 직권남용 공범으로. 예. 상당히 어려운 네, 사건인 건 어렵네요. 틀림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법률을 제정해서 네. 영부인에 대해서 뭐 어떤 범죄를 다룰 때는 뭐 뇌물 우리가 그런 경우 공무원 꽤 의제. 많아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공무원 있어요. 의제. 네. 특히 금융기관이나 네. 지금 보면 법률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금융감독원이 그 정부 부처가 아니거든. 하지만 그 금감원 직원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고 어떤 부정한 일을 해주거나 할 때는 뇌물죄 공무원을 의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영부인도 뭐 어디 가서 백을 받거나 그림 받거나 했을 때는 공무원으로 의율하는 그 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여요. 확실히.
이번 기회에. 아니 우리가 이전에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광역단체장 뭐 아내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수많은 이권과 관련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경우에 남편과의 공모를 밝히든지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 내지는 알선수재로 처벌했는데 변호사법이나 알선수재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꽤 많아요. 변호사법 위반이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네.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전혀 아닌데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 자기 남편한테 부탁해서 당신을 좋은 자리에 갖다 줄게 하면서 이렇게 뭘 금품을 받았겠죠. 받으면 예. 그런 경우를 이제 뭐 변호사법이라는 그런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청탁 명목 금품 수수라 그래가지고 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주 많이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의 뇌물수수 행위, 민간인의 그 부정행위 이걸 처벌하는 규정인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뇌물죄의 공범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경우에 이제 그게 유죄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공직자인 남편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둘의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 돼. 여기도 공모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예. 그렇죠. 당연히 공모지게 사실상은 그런데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증거가 필요하고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너 왜 김건희 말을 들었니?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상관이 대통령이고 그분의 아내라 말 들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메시지가 그나마 나왔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입증할 증거라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박성재 장관과의 공모 관계는 그렇게는 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김건희 윤석열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사고와 법률적인 어떤 입증은 다른 거죠. 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김건희가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메간 매직 뭐 이런 이제 이슈도 있었잖아요. 서희건설 네, 관련해서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혹은 이 사람이 관련된 무슨 뭐 주가 조작은 처벌 가능하겠다. 그죠? 주가 조작은 설마 이건 되겠죠? 근데 도이치모터스? 그것도 아직 안 됐어요.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는 아니면 저기 삼부토건.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삼부토건. 삼부토건.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확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는 될 것 아니, 같은데. 그건 뭐 당연히 100% 될것 같은데.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받고 있잖아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근데 뭐 크게 들어갈 게 센 게 지금 별로 없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번 특검 수사가 용도삼이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갖 인사에 다 개입했을 것이고 그 인사는 공무원의 인사뿐만 아니라 까놓고 얘기해서 그 전에도 보면 금융지주 회장 뭐 이런 인사 예. 이게 형식적 법률적으로는 정부에서 개입할 수 없는 구조지만 사실상 여태까지 그렇죠. 다 해왔던 인사와 관련한 게 제일 크거든 이권이. 예. 이걸 개입 안 했을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근데 실제로 그 금품을 건넨 사람들은 다 그 자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쯤 되면 인과관계가 어쨌든 성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그걸 이제 기소를 안 하면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구멍이 너무 많네. 아유, 김건희 특검은 저 크게 기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근데 최혜병 지금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 네. 곧 결심 공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뭐 네. 도이치모터스랑 뭐 저기 통일교에서 받은 거랑 등등등 얼마 정도 이제 구형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딴 데서도 얘기했었는데 한 15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15년? 예. 뭘로요? 뭐가 제일 센 거예요? 그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이라던가 그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알선수재 뭐 여러 가지 이걸 갖다 다 자본시장 경합을 해가지고 네. 그냥 10년 정도 구형해가지고는 뭐 도저히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것 같고. 아니, 못 받아들이긴 하는데 뭐 예를 15년. 들어 뭐 제 받은 생각에는 금액이 근데 이게 뇌물로 기소된 게 아닌데
법정 형상 15년 구형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은데 특가법 알선수재 뭐 더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더해가지고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서. 쉽지 않은 근데 것 같은데. 10년 뭐 이 정도 구형해가지고 이게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제가 못 구형은 받아들일 것 조만간 같은데. 나오니까 오늘 법정형하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해병 순직해병 특검은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최해병 특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제가 보기엔 끝났습니다. 최혜병 특검. 수사 과정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특검이 최혜병 특검이에요. 아휴, 뭘 이렇게 특검이 문제가 많아. 어떤 아니, 근데 문제가? 예. 그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김건희 특검이고 그렇죠. 예. 수사 과정 전반적으로 문제가 제일 많았던 데는 제가 보기엔 최혜병 특검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소는 막판에 왕창 해놨는데 저 공소 유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가 좀 걱정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 그래요? 네. 왜요? 공소 유지 안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 무죄라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임성근. 뭐 이런 사람들은 임성근은 유죄가 날 나죠. 거잖아요. 거기는 뭐 업무상 과실치사는 당연히 유죄가 날 텐데 나머지 그러니까 박종훈 대령이 하는 수사와 관련해서 방해하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위 부분은 거의 무죄 날 거예요. 윗부분이라 하는 게 수사 외압의 주체가 됐다던 윤석열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네. 이종섭 뭐 이런 무죄가 사람들. 날 것으로 그게 보인다고? 증거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왜냐하면 일단 그 7명 그때는 뭐 영장 청구도 윤석열 피고인은 안 됐지만 밑에 이제 뭐 장관부터 해서 그 직권남용으로 5명이 영장 청구됐던 거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2명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 청구가 됐던 거고. 근데 그 5명 다 영장 기각됐는데 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은 결국엔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나중에 기소할 때 보니까 그 위에 윤석열 피고인까지 다 기소를 하긴 했던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력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그래요. 근데 원래 순직 해병 특검 그 사건이 제일 어려운 법리적으로는 좀 까다로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아니 사안은 제일 간단했죠. 사안은 제일 간단했는데 법리적으로 이게 물론 뭐 모든 수사가 쉬운 수사야 잘 없지만 네. 수사 과정에서의 또 문제도 그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제일 까다로운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뭐 직권남용이라던가 혹은 이 과실치사라던가 이런 네. 법리 구성을 한다던가 이 공범관계라던가 혐의 입증을 하는 게 예. 만만치는 않은 글쎄, 사건이었던 근데 것 저는 같아요. 과실치사는 뭐 어려움이 없는 수사 같은데 업무상 과실치사는 그 임성근에 대해서 예, 예. 그건 임성근 뭐 이외에 쉬운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어려운 수사 같지는 않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경로했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수사 외압을 이제 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그 수사 외압을 한 건 입증할 수 있으나 그게 불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로설 그걸 갖다가 이제 직권남용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로 의유를 한다는 게 사실은 뭐 임성근 말씀하신 거 그 네. 과실치사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말씀하신 그 경로설 그러니까 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씨에게 이 책임을 뭐 이런 모든 사태의 발단을 윤석열 씨로 의유를 하는 그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의유를 해서 그걸 갖다가 기소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방식 그런 거겠죠. 윤석열 씨도 인정은 안 할 것이고 임성근 그 사람도 본인이 인정할 리가 없고 그다음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본인이 어떤 지시를 뭐 이걸 뭐 수사를 뭐 무마시키고 아예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리가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관련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그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래요? 전체적인 정황으로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힘들고 그 업무상 과실치사나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쉽겠죠. 저는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국 금지되었던 이종석 예, 출국시킨 부분 예. 그 부분들은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래도 직권남용으로 비교적. 되죠. 예. 글쎄 뭐그 특별히
어려운 수사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여러분 수사팀 능력이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영장 기각이 이렇게 많이 된 건 최혜병 특검은 거의 90%가 기각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장 발부율이 10%예요. 네. 아니 근데 웬만한 형사 사건에서 이런 그 발부율은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니 일할 치는 타자는 경기 못 뛰어요. 그러니까 10개 청구했는데 하나 발부된 거잖아요. 너무 많이 청구한 거 아닐까요? 그냥. 아 그것도 있고 네. 제가 어느 부분이 가장 그 실망스럽냐면 네. 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종교계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과감하다. 목사. 네. 음. 아무것도 된 게 없어. 근데 네. 압수수색만 하고 나서 압수수색 흐지부지 이후에 됐어 그냥. 이거 아니- 특검을 잘못 뽑은 거예요? 아니면 특검이 그 검사들 잘못 뽑은 거예요? 수사팀을. 제가 보기엔 둘 다인데요. 아니 근데 이게 물론 뭐 압수수색 해갖고 매번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 정도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압수수색할 정도면 이게 실패하면 안 되는 수사예요. 이게 실패했을 때 역공이 세게 들어와. 그 정도까지 감안하고 했어야지. 그렇겠네. 아니 그냥 확 질러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소환 조사 한 번 안 됐어. 뭐래도 나오겠지 하고 들어가 이러면 안 되고 확실히 뭐가 좀 있어야 이제 그걸 들어가서 제대로 털고 나와서 이제 그걸로 이제 꼼짝 못하게 발목을 잡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한 번 그러니까 이른바 한 번 물었으면 끝까지 물고 뭐라도 찾아내던지. 압수수색하고 저렇게 흐지부지하고 이미 끝났잖아요 수사가. 네. 이게 역공이 세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이미 알게 모르게. 제가 보기엔 가장 대표적인 역공의 사례라고 생각되는 게 누군가 그동안 이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 내지는 관세 협상하는 중간에 누가 트럼프 대통령 귀에다 대고 계속 험담을 했어. 이 말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면 그 해병 특검이 김장한 목사 압수수색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했고. 예, 그러니까 종교계가 네. 이제 임성근 구명 로비에 아마 네. 나섰다 요거를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오기 전에 그걸 했었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는 기소하지 못했죠. 관련자들을 뭐 추가 수사하거나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지금 소환 하고 조사 있는 한 번 못했어요. 네, 소환에 불응하고 그냥 끝났죠. 네. 근데 그렇게 흐지부지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서운 보다 일이죠. 네. 보다 신중하게 했어야지.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 하나만 저의 또 이제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이게 불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윤석열 그 구속 기간이 1월 18일인가요? 끝나고 그 전에 지금 내란 특검이 마지막 일반이적으로 구속 영장을 추가로 청구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27일인가 이제 심사를 하게 신문은, 되는데 신문하면 그 전에 결과는 나올 거고. 근데 이거는 연장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안정적으로? 연장 되겠죠, 당연히. 저는 될 거라고. 이거를 영장을 기각을 하면은 그때는 직위원 재판부가 빨리 선고하지 않으면은 1월 18일 날 석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선고는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 보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1월 18일이 되면 선고도 못 할 것이고 석방을 한다는 것인데 그 27일 날이라 그랬죠. 신문하는 것이. 그날 신문하고 나면 바로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만약의 경우에 영장 발부 안 하는 거로 결과가 나면은 그거는 참 네네네. 지난번 구속 취소 못지않은 충격이 그렇죠. 올 것 같은데. 23일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수미안가 주시면 몇 점, 뭐 성적 어떻게 주세요? 저는 뭐 저기 의원님하고 좀 네. 생각이 다른데 네. 김건희 특검이 좀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지만 네. 김건희 특검한테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고요. 우쯤 줄까요 그러면? 수는 못 줄 것 같습니다. 수는 안 되고. 예, 네. 우. 그다음에 저 내란 특검은 우 마이너스 정도. 미해요 미. 예. 미. 최혜병 특검은 최배영 특검도 미. 미 정도. 미 양을 주기는 좀 미안하니까. 예, 저는 그래서 좀 네. 그런 정리 때문에 그냥 미. 예. 수미안가 어떻게 주세요? 내란 특검. 글쎄 뭐 이제 박하게 주시죠 뭐. 평가는 쉽고 실제로 네가 해봐 그러면 그만큼 하기는 어려운 게 어렵지만. 수사인 건 맞는데 네. 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게 수사인 건 맞는데
저도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김건희 특검은 워낙 수사 대상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뭐 우미양 사람 이름 같은데 우미양 우미양. 정도 주겠습니다. 어디가 내란 특검이 우예요? 김건희 김건희 특검이 우. 그래요? 내란 특검이 미. 내란 특검이 최혜명 특검이 양. 수미양가를 도대체 언제적 수미양가를 요즘은 안-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렇게 안 요즘은 합니다. 아니 요즘 뭘로 해? 아니, A, B, C로 하나? 아니, 점수를 매기던데 아, 그것도 그래요? 잘 안 합니다 요새. 아, 그 그렇습니까? 마지막 제 질문.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다 안 끝나니까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추가 특검을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만약 간다 하면 어떤 수사를 지금 남은 수사를 더 해야 하면 좋을 거라고 보세요? 저 너무 말을 많이 골랐나? 네. 김건희 특검은 수사할 게 많이 남았죠. 네. 특히 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같은 거 거의 시작도 못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할 게 워낙 많이 남았는데 그 전에 보면 아무리 중대하고 뭐 큰 사건도 3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피로도가 생겨요. 그래서 6개월이 제가 보기엔 맥시멈이에요. 근데 이거를 특검을 새로 또 시작해서 6개월을 더 끄는 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항시적인 수사기관의 실력을 이제 좀 믿어야 된다. 국가수사본부로 네. 나머지는 넘겨라. 예, 국수본하고 공수처하고. 조금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뭐 필요하면 공수처를 좀 보완해서 하든지 네, 네. 이제 국수본 쪽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도 뭐 김영남 의원님 생각이랑 같고요. 뭐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면 좀 피로도도 심해지는 것 같고 사실 그 지금 특검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자기네들 해야 될 사건 다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거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소유지에 좀 전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점 뭐 신경 쓴다면은 추가 특검 그건 한번 좀 어쨌든 그건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가지고 그건 뭐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형 보니까 맞네요. 특가법 뇌물이 아니고서는 힘들겠어요. 아 15년까지는 어렵다. 15년까지는 김건희가. 어렵겠네. 특가법 뇌물. 아 죄송합니다. 특가법 뇌물이 아니고는 어렵겠네. 아니 저도 감정적으로는 15년이 아니라 뭐 한 무기쯤 구형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특가법 뇌물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답답하시잖아요. 이럴 때 꼬막 비빔밥 한번 드시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매운 거 먹으면서 네. 자, 요 남도 꼬막 비빔밥, 요 부추가 잔뜩 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전라남도 여수 여자만 해역이 있죠. 네, 여자만 역시 거기에서 꼬막은 또 여자만입니다. 네, 여자만 먹어볼까요? 유명한 데인데 여기서 직접 채취한 신선한 꼬막으로 만든 남도 전통식 비빔 양념. 요거 이제 집에 밥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붓고 비비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두 통을 그러니까 한 통 플러스 한 통 두 통을 드리는데 19,500원. 한 통에 10,000원 꼴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한 통을 보너스로 그냥 드리는 건데 밥도둑도 밥도둑입니다만 요거 저 밥에 이렇게 비벼 갖고 나중에 그 깻잎 같은 거 싸 드시면 깻잎 향에 플러스 요 꼬막 냄새 진짜 좋습니다. 예, 한번 아니면 이제 집에 소면 같은 거 있으시면 소면 끓여 갖고 바로 이렇게 비벼 드셔도 아주 맛있고요. 요거를 수목금 오늘부터 3일간만 사흘간만 저희 장르만여의도 쇼핑몰에서 4통을 구매하시면 5통으로 또 발송을 해드린다고 하네요. 되게 또 추가로 많이 좀 주시는 요즘 꼬막철인가 봐요. 그래서 겨울에 원래. 겨울이 탱글한 꼬막살에 향긋한 부추에 특제 소스까지 완벽하게 비벼 먹어 봅니다. 한번 제가.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네. 이것도. 이거 반찬 걱정을 뚝 이제 덜어주는. 아니 근데 꼬막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어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오히려 꼬막이 더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표정이 침울한 건 지금 수사 때문에 침울한 거예요. 아니, 어느 분이 물어보셨나? 아니 맛있는데. 너무 가슴이 맞아요. 답답해요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아쉬운 얘기 많이 하고 나니까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근데 아무튼 판사들도 이상한데 검사들도 이상하고 검사들이 이상하니까 판사들도 이상한 거 하고 답답하네요. 네. 하여튼 빨리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주문하시면 더 많이. 이럴 땐 이렇게 매콤한 걸 먹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류혁 감찰관님 그리고 김명남 전 의원님과 함께
비상계엄 1년 과연 법적으로는 지금 처벌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될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생각보다 합격점이 잘 많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다고 그냥 포기할 건 아니고 꾸준히 또 법적으로 혹은 뭐 국민 여론이 또 받쳐준다면 또 다른 방법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